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2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 더 강합니다. 실제 3월 3일 날 폭락 구간이 같이 있었죠.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미반도체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시세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그 추세가 이렇게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버틸 수 없어요. 그럼 이쪽 위쪽을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건 미국 시장도 다시 달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I에 대한 투자가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에 대한 발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AI로 인한 매출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매출이나 실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가는 선반영한다.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즉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보면 실적 성장이 지금은 나옵니다.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과거에 주봉으로 봤을 때 23년도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을 때 이때 저가를 보면 한 10,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딱 2년 뒤에 1년 반 정도인데 어때요? 가격 보면 19만 원입니다. 10,000원에서 19만 원까지 올랐어요. 한미반도체가. 근데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이때 거래했었던 거래처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는 거냐? 자, 잘 들으세요.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때 당시에 한미 반도체 주거래처 하이닉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이 좋아져야 되고, 하이닉스에 대한 미래 성장성이 좋아지려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가는 쪽에 대한 계속된 실적 성장 그리고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즉 엔비디아가 잘 돼야 하이닉스 잘 되고, 하이닉스 잘 돼야 한미 반도체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이렇게 가격이 먼저 뜹니다. 이때 당시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23년도에 실제로 6배 올랐습니다. 근데 23년도의 실적 어때요? 22년도의 실적은 1,119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23년도의 실적은 346억의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주가는 6배 올랐다고요. 근데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었던 24년도 있죠. 주가의 상승폭이 오히려 더 더딥니다. 보세요. 24년 1월 15일 날 얼마예요? 6만 원입니다. 그 이후 딱 6개월 있다가 19만 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았었던 23년도에 주가는 어때요? 10,000원부터 6만 원까지 올랐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실적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거. 이때는 1차 상승 구간,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올라가는 거. 이게 2차 상승 구간이지만 이때 구간에도 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뿐, 실적은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은 지나왔으니까 24년도의 실적을 보는 건데 이 정도의 실적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볼 내용이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찍어서 보면 하이닉스 실적 보세요. 26년도에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 성장이 예상치로 잡혀 있죠. 여기 보면 2라고 잡혀 있죠. 이게 에스티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예상치입니다. 근데 그 전에 보세요. 47조, 그 전에 23조, 그 전에 7.7조의 적자. 23년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이때 2배 올랐고요. 한미반도체는 6배 올랐습니다. 우리가 하이닉스를 할 수 있고 한미반도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시세가 나와야 한미반도체 시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면 무언가 하이닉스가 더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적 확인이 더 빨리 됐기 때문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삼성전자와의 악연을 최근에 무언가 좀 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첫 번째, 적자를 볼 때, 즉 실적이 좋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움직이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좋아졌을 때,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어때요? 25년도에는 슬쩍 주춤했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된다. 근데 HBM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럼 한미반도체는 어때요? 다시 23 또는 24년도의 시세를
지금부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죠. 보세요. 24년 한 5월 달부터 빠지고 횡보하고 다시 신고가 이렇게 튀었죠. 이 구간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한미 반도체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한번 보세요. 내가 매매를 어떻게 타점을 잡아왔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는지가 여기 다 찍혀 나옵니다. 내가 실수를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실수를 또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가 여기 다 나오니까 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또는 꾸준한 수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절을 좀 했습니다. 시장이 뭔가 고가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 구간 계속 잡죠. 수익 구간은 내려보면 3월 3일 시장 폭락할 때 42%, 2월 25일 날 매수를 했으니까 며칠이에요 이거? 대략 일주일 정도.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13%, 2월 2일 17%, 1월 30일입니다. 밑에 내려보면 36%, 1월 9일이고요. 54%, 11월 4일입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같은 종목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제주반도체나 이런 것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내용을 보면 어때요? 20%, 19% 이렇게 터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신고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은 어디서 나오느냐?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즉 원전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원전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발주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발주가 들어오는 순간 주가가 여기에 있을까요? 선반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결과는 어때요? 188% 이렇게 터진다고요. 로봇주들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업이 있어요. 현대차 아틀라스로 인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현대차 한번 볼게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 시장이 폭락했는데 다 피했습니다. 수익 구간은 26%. 이렇게 나온다고요. 로봇주들 관련된 거,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23%. 2월 2일이에요. 그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작년 11월 달에 101%. 신고가 이렇게 터진다고요. 클로봇 어때요? 176%. 신고가 구간. 모든 내용들이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는 점. 즉 한미반도체는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삼성전자는 쉬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여기 33만 원대에 주춤주춤 거리고 있지만 이 주춤거리는 이 상황이 나쁜 게 아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모든 시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D램 가격이 언제 꺾이는가. 즉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D램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거나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상승폭이 대략 한 6배 이상이 나옵니다. 한 7배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한 9만 포인트에서 65만 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 이란과의 전쟁이 AI 투자해 주는 그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과의 전쟁은 해프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 보유하면서 한미반도체 치고박자. 한미반도체를 뭐 끝까지 끌고 간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치고박을 수 있는 구간을 줍니다. 수직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한미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될 때 엄청난 시세를 낼 거다. 그리고 23년, 24년도에도 하이닉스가 대략 3배 정도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는 20배 올라갔습니다. 이 시세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은 한미반도체를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밑에 내려보시면 3월 12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니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란과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트럼프 이란 측에 코멘트 한마디씩에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중요한 점 유가 120불 찍고 조정 중. 주가가 올라가다가 쉬었다 가잖아요.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갔다가 쉬었다 가야 돼요.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래서 유가가 200불까지 실제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미 120불을 찍었다. 그리고 130불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의 고점입니다. 여기서 130불을 넘어서 200불을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미반도체에 다시 시세가 나오는 구간까지 시간이 걸렸었던 것처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는 혹시라도 200불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선반영해서 미국 시장에 반등도 더디게 나오고 있는 거고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는 한 다시 올라온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즉 한미반도체는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선행되어서 보아야 되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건 미국 시장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D램 가격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 내용 국내 시장의 문제점 단기 상승폭이 너무 큰 것에 대한 부작용 기간 조정 중에 있고 주도 주변은 없다. 즉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는 반도체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관련주 매매는 필수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삼성전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한미반도체 매매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군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도주들을 어느 타점, 어느 시점에 공략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실제 내용입니다.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176% 언제 신고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클로봇 자,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제가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지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매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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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매도. 그렇죠? 이 모든 내용들을 여기 한미반도체라고 검색을 해보면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점. 꺾인다? 안 합니다.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한미반도체 최근에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수익 구간이 월등히 크죠. 42%. 시장 폭락했었는데 42% 수익을 보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매 안 합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여기서 이란과의 전쟁이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반등 확인 구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한미반도체 미래성장성 있죠? 왜?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니까. 근데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상위 종목은 뭔지 그리고 하위 종목은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신고가 구간부터 터진다.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거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딱 두 번 매매했는데 49%, 43% 이렇게 터집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내용들은 여기 현대건설 자 내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